외상성으로 인한 녹내장. 외상을 입게 되면 우리가 어혈이라고 합니다. 죽은 피가 생깁니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어디 다치거나 누구한테 어저께 권투하고 있는데 막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애가 얼굴이 시뻘게 같이 이렇게 멍들어 갖고 왔습니다. 왜 멍들었냐? 선배한테 맞았다고 얼굴에 이렇게 멍자국이 심하게. 이런 걸 어혈이라고 그럽니다. 누구한테 어제 맞아서 여기 막 시퍼렇게 권투하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멍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외상으로 인해서 밖에 다쳐가지고 멍든 거. 그걸 외상으로 인한 어혈, 죽은 피, 선지 같은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책 4권을 저술하고 고질적 눈질환을 30년째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 안녕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녹내장은 크게 2가지로 원인이 옵니다. 안압이 높거나 또는 시신경이 너무 쇠약하거나 2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압은 평균 안압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정상 안압은 틀린 얘기입니다. 평균적인 안압이 10에서 21. 그래서 상대적 안압이라고 그럽니다. 10에서 21이 평균 안압인데 어떤 사람은 10인데도 시신경이 너무 약해서 시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민해. 그래서 나 20이 아니라 나는 10인데도 안압이 10인데도 나한테는 그 안압도 높아. 안압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안약 씁니다. 안압이 10 이하인데도 막 안압 저만약 써서 막 더 떨어뜨립니다. 안압을. 그래서 상대적 안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녹내장은 이 외상성으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스와 또 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엉겨 있고 굳어져 있고 형체화된 상태에서 그걸 녹여주고 없애주는데 약물뿐만 아니라 감정이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세상 모든 이치가 음과 양이 있습니다. 고양된 감정, 쭉 깔린 아주 뭉쳐진 감정, 밑으로 깔리는 감정.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그럼 반대가 있겠죠? 고기압. 왜 이렇게 고기압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왜 이렇게 붕붕 뜨니?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 기가 좋은 상태, 기가 나쁜 상태. 어떤 사람은 항상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삽니다. 항상 몸이 뭉쳐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순환이 안 되고 피가 엉깁니다. 아까 이렇게 막 다쳐서 얻어맞아서 아까 초등학교 5학년처럼 얻어맞아서 시뻘겋게 멍드는 건 다쳐서 먹는 건데 에너지가 쭉 낮은 상태가 되면 혈액이 막 엉깁니다. 안에서 혈전이라고 그럽니다. 혈전. 다치지도 않았는데 막 피가 엉겨서 막 충혈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막 엉겨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피를 이 현미경으로 피 빼서 보면 막 엉겨 있습니다. 다치지도 않았는데. 스트레스가 심하면 피가 충혈된다는 거, 엉긴 상태가 되면 이제 피가 이제 죽은 피가 되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딜 다쳤습니까? 그 사람이 외부적으로 다친 게 아니라 마음을 다친 겁니다. 막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서 마음을 막 다치다 보니까 피가 안으로 엉긴 겁니다. 내가 때린 거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 마음이 자기를 혈액을 막 때려가지고 피가 막 엉긴 거. 그러면 외상으로 인해서 피가 엉겨 있는 시신경 위축 환자한테 속상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잠도 안 와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 피가 엉겨 있는데 마음까지도 피를 엉기게 하는 겁니다. 외상으로 인한 피가 엉긴 상태에서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 화나 죽겠어요. 그러면 피가 더 엉깁니다. 그러면 시신경 위축이 결혈성 시신경으로 가야 되는데 피떡이 져가지고 지금 시신경이 위축돼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다쳐서 엉긴 피도 지금 엉겨 있는데 속상해서 엉긴 피까지 더 엉겨 버리면 시신경 위축이 더 안 됩니다. 외상에다가 내상, 내가 내상까지 입은 겁니다. 내상. 피가 더 엉깁니다. 아플수록 이렇게 에너지를 확 올려줘야 됩니다. 에너지를 올리는 거. 우리가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물이 에너지가 낮으면 얼음이 됩니다. 더 차가워지면 얼음이 됩니다. 물이 에너지가 높으면
기체화됩니다. 우리가 물이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가, 형태만 변화될 뿐이지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생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사람이 전생을 다 얘기했듯이 전생은 있다. 원래 성경에도 전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후에 없어졌다고 삭제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불교에서는 확실히 부처님이 전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과학에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가 물이었는데 기체화돼서 하늘로 날아가서 형체가 달라질 뿐이지 또 물이 차가워지면 얼음으로 돼버리는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막 물혹이 생깁니다. 물혹이 더 심하면 종양이 생깁니다. 딱딱하고 굳어지는 형체들이 생겨납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찬물, 더운 물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뜨거우면 99도까지 끓습니다. 그러면 물입니다. 아, 물이 뜨겁다. 그 물에 1도만 더해서 100도가 되면 날아갑니다. 물일 때는 물인데 100도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강력한 힘이 발생됩니다. 그 힘을 이용한 것이 증기기관차입니다. 증기. 퍽퍽퍽퍽 옛날에 막 기차를 움직이는 힘, 물을 끓여서 그 에너지 끓는 물이 100도로 이렇게 됐을 때의 힘, 강력한 힘이 발생돼요. 자기 감정의 에너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 아플수록 내가 불행할수록 감사합니다. 안 감사할수록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할 일이 없지만 앞으로 감사한 것을 바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현재의 감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감사를 바라는 것. 내가 현재 안 보이고 눈이 피가 막 엉겨가지고 외상으로 피가 엉겼는데 내상으로 피를 더 엉겨서 신경 위축을 하게 한 환자일수록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일부러 에너지를 확 올려줘야 됩니다. 환자인데 에너지가 더 떨어져 버리면 몸이 더 굳어집니다. 눈뿐만 아니라 가슴도 뭉쳐요, 어깨도 뭉쳐요, 뭐 심장도 굳어져요, 뭐 소화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픈 사람이니까 잠도 안 오고.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높여줘야 됩니다. 물이 기체가 돼야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살 수 있듯이 자기가 에너지가 확 올라가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 감사하고 웃고 감사하고 친절하고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아픈 사람인데 친절할 수가 드물죠. 아픈 사람인데 웃기 힘들죠. 아픈 사람인데 감사합니다 하기 힘들죠. 치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치료. 에너지가 확 올라가야지 엉긴 피가 외상으로 엉긴 피도 좋아집니다. 에너지는 찌꺼기나 이런 걸 다 녹이는 뜨거운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막 속상해요. 그러면 막 이제 몸도 물혹이 생기고 막 형체화되고 막 굳어지고 종양이 생기고 엉긴 피는 더 엉겨버려서 더 병이 안 좋습니다. 침치료, 약물 치료와 함께 감정이 고양된 감정, 자기 에너지를 쭉 올려줘서 물이 증기기관차로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듯이 자기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 항상 즐거운 감정, 항상 이쁘고 고운 말, 항상 씩씩하고 활발하게 쫙 피고 당당하게. 아픈 사람들 꾸부정하고 맨날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꾸부정하면 심장이 눌리고 이러면서 혈액순환이 더 안 됩니다. 폐도 눌리면서 호흡도 깔딱깔딱합니다. 쫙 피고 우주 에너지 받아들이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